여보세요? 지금 뉴스 보고 계신가요? 응. 왜? 미국에서 한 남자가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예언했다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언을 했다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3번 거절당할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3번 거절당한다고? 그게 누구인데? 그게 바로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그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신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환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는 바로 지금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삶, 모든 나라, 깨어있는 모든 영혼을 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이야기는 단지 잊혀진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의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부름입니다. 브랜든 빅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도시 윈덤에 살면서 인구 8,000명의 그곳에서 목수 일과 가족과의 아침 식사, 지역 야구팀 사이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온한 미소로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하루 일을 마친 뒤에는 자녀들과 저녁을 먹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새벽, 브랜드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을 떨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세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돈과 전쟁, 질병과 혼란에 휩싸인 세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 한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마치 세상이 잊어버린 무언가로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은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그 환시의 중심에 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이 예언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신인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브랜든 빅스는 더 이상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띤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새 깨어 명상하고 글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이탈, 사업의 파산, 친구들의 조롱, 이웃들의 외면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는 규율을 지켰습니다. 꿈속에서 느낀 그 힘은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이 문을 닫아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그는 휴식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사명은 어떤 안락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그 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던 브랜든의 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하고 감싸 안으며 거의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또다시 보았습니다. 시스템의 붕괴, 경제의 몰락, 불치병의 창궐, 폭력과 공포의 증가, 도시가 삼켜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서 그는 다시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맑고 분명하게 빛났습니다. 정치인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등장할 남자였습니다. 브랜드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작업장도, 집도, 재산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본질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노트들, 그리고 단 하나의 사명. 자신이 본 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처음에는 자기 도시의 광장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조롱했고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논리를 초월한 어떤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자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예언을 했습니다. 30일이 채 되지 않아 당시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총격범에 의해서 말입니다. 27일 후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리조나에서의 연설 도중 트럼프는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브랜든 빅스의 영상은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CNN, BBC, 한국 방송사들을 포함한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것을 예언한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말한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에 따르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속에서 더 강력하게 떠오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서도 기술 수출국으로서도 아닌 인류의 새로운 영적 중심으로서의 재탄생의 땅, 어둠 속의 등불로서 말입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한 예언이 실현된 후 브랜든 빅스의 비전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클라호마의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다음 걸음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전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초의 생방송에서 빅스는 두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규모 10.0의 대지진이 미국 서부 해안을 파괴하고 나라를 반으로 나눌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완전히 무너져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당 부분이 가라앉고 60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른 땅을 새로운 바닷물이 덮고 미국의 지도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러한 환상이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지질학 전문가들을 긴급 회의로 불러들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폄하하려 했지만 보다 민감한 이들은 자신의 모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서구의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빅스의 메시지는 동방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신의 환시의 중심을 드러냈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은 지구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는 말합니다. 경제, 정치, 의학의 기둥이 무너질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의식의 힘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미 집단적 DNA 안에 영적 생존의 고대 코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의 한가운데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인터뷰에서 브랜든 빅스는 인류를 동시에 강타할 세 가지 거대한 세계적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치명적인 팬데믹, 그리고 전체주의적 디지털 시스템의 탄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붕괴로 1929년과 2008년을 능가하는 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세계 주요 증권 시장은 가치의 70% 이상을 잃고 세계 5대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증발하고 디지털 경제는 함께 무너집니다. 30억 명,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 기반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빅스는 이 병원체가 조용히 출현할 것이며 잠복기는 2시간, 증상은 매우 격렬하고 치사율은 이전 팬데믹보다 30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기존의 어떤 백신이나 치료도 초기에는 효과가 없으며 감염 후 일주일이 채 안 되어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퍼지고 병원은 붕괴하며 보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의료진은 떠나고 거리에는 공포와 고통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 번째 위기가 시작됩니다. 절대적인 통제 체제의 도입입니다. 보건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이 시행되어 모든 시민은 외출, 식량 구매, 의료 접근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치, 건강, 거래, 대화를 전부 감시합니다. 빅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일시적인 조치처럼 소개되지만 결국 새로운 세계 정부의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껍데기만 남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는 공포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외도 보았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전 세계가 공포와 통제에 무릎을 꿇을 때 대한민국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빛나고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소리 지를 때 한국인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한국인은 함께 모였습니다. 세계가 영혼을 잊었을 때 한국은 새로운 정신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빅스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지도자, 나라와 세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은 아직 정치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공직 경력도 없으며 권력자로 여겨진 적도 없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갖지 못한 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3번 거절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지로 1번, 두려움으로 1번, 권력자의 이익으로 1번. 하지만 4번째에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인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셨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든 빅스의 예언과 신인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브랜든 빅스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한국을 위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시간의 틈에 숨어 있으며 정확한 순간이 올 때 드러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그가 경험한 가장 강렬한 환시 속에서 이 미국인 예언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빗줄기로 얽힌 다른 차원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고 그림자에 덮인 일부 윤곽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빛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현재의 정치 무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공직을 맡은 적도 없었으며 어떤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한국의 미래에 새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브랜드는 그를 하늘이 선택한 자라 불렀습니다. 이 남자, 아직 이름 없는 이는 예언에 따르면 역사적인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상실과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혜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권력자들이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그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관으로, 진동으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3번 거절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환시는 매우 선명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브랜드는 이 남자가 용기를 내어 한국 국민 앞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단단하게 걸어갔고 문들이 닫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아니야. 정당도 없고 정치 경력도 없고 힘도 없어.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해. 어려운 말을 해. 너무 많은 걸 흔들어. 세 번째는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위협해. 무시하는 게 낫겠어. 세상의 문, 세 번의 거절. 그러나 환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는 그 거절 이후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혹은 보다 미묘한 내면의 붕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의 구조를 깊이 흔들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국민은 다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새로운 갈망으로, 진실을 향한 갈증으로 말입니다. 브랜든의 말에 따르면 이 변화는 어떤 거대한 사건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 헤드라인도, 폭발도, 눈에 보이는 혁명도 없을 것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조용히, 집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한국인의 영혼 중 일부가 동시에 깨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해 깊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통 정치에 대한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고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이전에 무시했던 그 남자에게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는 그 순간을 강렬한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나는 광장을 보았다. 가득 찬 광장을. 하지만 깃발도 외침도 아니었다.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였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사람들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건드리는 무언가였다. 만약 브랜든 빅스의 환시가 옳다면 곧 등장할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세계적 변혁 속의 한 나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회, 영성, 의식 모델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이 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중 앞에 조용한 갈림길로 놓여 있으며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스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환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세 번 거절당할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깊은 영적 긴장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통제에 기반한 오래된 삶의 방식과 내면의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삶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쟁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알 수 없는 질병들로 고통받고 금융 붕괴로 돈이 무의미해지며 각국 정부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강요하려 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한국은 하나의 신성한 선택 앞에 섭니다. 두려움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혼돈의 바다 속에서 맑은 정신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려 하고 그 지도 한가운데 한국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영적인 등불로서 말입니다. 빅스에 따르면 한국인은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스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영적 유산의 무게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강국이 되기 훨씬 이전, 그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대 지혜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단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집단적 영혼에 새겨진 영적 코드였습니다. 그의 환시에 따르면 이 고대의 지혜는 가장 어두운 시점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혼란이 다가올 때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에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구원의 환상을 거부할 때에만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예언된 지도자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거울이고 촉매제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집단의 각성입니다. 빅스는 그것을 위대한 포기라고 불렀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옛 성공 모델을 자발적으로 버리기 시작하는 움직임입니다. 의미 없는 경력을 거부하는 젊은이들, 도시를 떠나 땅 가까이에서 살아가려는 가족들,
협력과 단순함에 기반한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존재함을 선택하는 나라.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고된 모든 붕괴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정부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리는 선택에서 말입니다. 브랜든에 따르면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잊혀진 고대의 코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지혜가 깨어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말입니다. 내면의 빛을 깨우고 진정한 지혜를 찾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에 이르렀다면,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았다면 제발 그 느낌을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깨어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알림을 켜고 다음 게시에 함께 해 주십시오.